당신을 이용하기만 하고 진정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 융의 관점에서 독성 관계로부터의 각성. 혹시 자신이 동의하지도 않은 연극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 같은 무거운 기분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45세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를 민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정은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성실한 직장인이며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된 친구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민정은 더욱 외롭고 지쳐갔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받는 사람은 항상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든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있던 민정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한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 물질적 공급원 역할만 하는 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관계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대한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인식되지 않은 측면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왜곡되고 불균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이상한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거울에서 당신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이해하며 항상 용서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특히 충성심과 희생, 그리고 가족애가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들이 왜곡될 때 우리를 독성관계에 덫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명백한 상처나 악의적인 말 또는 폭력적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조용한 상실입니다. 정체성의 상실, 자존감의 상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이용당하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의 상실입니다. 융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원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맡게 되는 이미지와 역할들 말입니다. 가장 위험한 원형 중 하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하고 치유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을 때 심지어 자기 파괴를 대가로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수혜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가 독성 소용돌이가 되어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것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기 지적한 경고 신호들과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작동하는 교묘한 방식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현명하고 자존감 있게 이러한 관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여정은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직시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지쳐 있다면, 항상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거의 없다면,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각성할 것입니다. 이기적이거나 냉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명하게 사랑하고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적 빚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종당할 때 말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 세계에는 그가 감정적 책임의 무의식적 전가라고 묘사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적 빚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형태의 조종입니다. 당신이 집으로 가는 익숙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당신의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올려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이 가방을 들기로 동의한 적이 없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당신은 그것을 들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빚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융은 모든 관계에서 암묵적 계약이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계약들은 명확히 논의되지 않지만 모든 상호작용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개인적인 꿈을 희생하더라도 항상 부모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계약에 무의식적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다른 친구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어 항상 들어주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빚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종종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작에 능숙한 사람들은 누군가 고통받는 것을 볼 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이라는 개념, 즉 깊은 애정과 충성심은 감정적 빚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위해 한 모든 일 후에나 우리 사이에 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와 같은 말을 하여 당신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융은 감정적 빚이 콤플렉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연결된 감정과 기억의 집합체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실망했다고 말할 때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전체 콤플렉스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빚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자주 죄책감을 느낍니다.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변명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미안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융은 진정한 성인이 되려면 진정한 책임과 강요된 책임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공감하고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할 책임자는 아닙니다. 이상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 회피의 한 형태로서 말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방어 기제 중 하나는 이상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복잡성과 모순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나 관계를 비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현실을 가리는 커튼이었습니다. 이상화가 바로 그런 커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막고 대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게 만듭니다. 융은 이상화가 종종 그림자 투사의 반대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자 투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만 이상화에서는 우리의 모든 긍정적이고 이루지 못한 잠재력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될 수 없는 완벽한 존재로 만듭니다. 한국의 관계 문화에서 이상화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존경과 계층적 관계가 중시되는 문화에서 우리는 특정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나 스승 또는 연장자를 이상화할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상화의 위험한 점은 그것이 진정한 친밀감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상대방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진 복잡한 존재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화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인간이 아닌 개념으로 바꿉니다. 융이 지적한 이상화의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아프게 하더라도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말할 때 방어적이 됩니다. 그들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상화는 또한 자기 가치감의 부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이상화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의존적이고 불건전한 관계 패턴을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는 현실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완벽한 존재가 아닌 불완전하지만 성장하는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윤군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자신과 타인의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완벽함의 환상을 버리고 인간의 복잡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와 연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현재와 연결을 혼동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즉석 커뮤니케이션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현재는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같은 시간에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결은 심리적이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상호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연결이 일어나려면 두 사람이 각자의 진정한 자아를 가져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아닌 진정한 자아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관계에서 사람들은 현재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현재의 환상을 만드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성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주고받습니다. 호기심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수용이 있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단순한 현재만 있는 관계의 특징은 일방적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주고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합니다. 표면적입니다. 깊은 대화나 진정한 이해가 없습니다. 조건적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관심이 달라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융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연결의 부족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고독감이 우리로 하여금 가짜 연결에도 매달리게 만듭니다. 감정에 대한 무의식이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무의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무의식을 가진 사람들, 즉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의도하지 않게 큰 해를 끼칩니다. 감정적으로 무의식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고 말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감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투사합니다. 자신의 불안이나 분노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융은 이러한 감정적 무의식이 특히 가족 시스템에서 대를 이어 전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그 감정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감정적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이러한 패턴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효와 가족에 대한 의무가 강조되는 문화에서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나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금기시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감정적으로 무의식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들의 기분을 살펴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상태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 쓰레기통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당신에게 불평만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당신이 힘들어해도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적 패턴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관계에 끌리는지,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그러한 역학을 허용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종종 그것은 어린 시절 학습된 패턴이거나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언제 떠나야 하는지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오가 아닌 자존감과 각성 때문에 말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언제 관계를 끝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나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과 진정한 자아에 대한 인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끝내는 것을 실패로 여기거나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인내와 끈기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융은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장 성숙하고 건강한 선택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강한 이별의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가 당신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가 반복적으로 침해당합니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계속 무시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자신답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고갈됩니다. 함께 있은 후 항상 지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상호성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만 노력하고 상대방은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융은 건강한 이별이 사랑의 행위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불건전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나 상대방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화나고 상처받은 부분을 인정하되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이별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처리합니다. 분노와 슬픔을 인정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명확히 합니다. 상대방에게 기회를 줍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무한정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집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입니다. 미래에 집중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완전한 단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융은 심리적 개별화를 통해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입니다. 그것은 더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때로는 무언가를 놓아주어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성 관계로부터의 해방은
단순히 나쁜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진정한 사랑과 이용을 구별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사랑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것들을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상호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개성화의 메시지입니다.